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 쉽게 돈 벌던 시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워렌 버핏 CEO가 한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1분기 어닝스 콜이 진행이 됐죠. 늘 그렇듯이 워렌 버핏 회장 그리고 찰리 먼거 부회장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중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팬데믹 전후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그게 또 본인에게는 쉽게 돈 벌던 시대였다라는 표현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흐름이 이제 끝났다.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약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1분기에 주식을 133억 달러어치 팔았다고 합니다. 이거 저희도 뭐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익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여하튼 다만 이슈가 되는 건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직접 라이브로도 유튜브 상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네. 보신 분 많으실 것 같고요. 특히 어제 뉴스,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뉴스 보면 깜짝 놀랄 혹시 보신 분 계시겠지만 13살짜리 꼬마애가 질문한 거 혹시 보신 영상? 못 봤습니다. 영상이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영상 중에 하나거든요. 예. 좀 깜짝 놀랄까 아마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보시기를 강추드리겠고요. 그 13살짜리 꼬마가 6년째 그 주주총회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는 게 있으면 세션이 있는데 한 6시간 정도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예. 이제 미리 이제 질문지를 보내고 선택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 그렇군요. 뽑혀서 나왔는데 하여튼 내용은 상당히 진지한 건데 어떤 그런 친구가 정말 대단한 질문하고 어떻게 위트 있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예, 그건 그렇고요. 여하튼 이번 긍정전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는 0.8% 올라갔습니다. 가장 이슈가 된 것이 역시 현금을 좀 상당히 확보했다는 거,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소위 방만한 경영을 한 은행 비즈니스를 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소위 가치 투자에 대한 시각, 그리고 이제 돈을 벌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찰리 먼거 부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약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런 거죠. 지금 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앞으로 그동안 꾸준히 수익이 많이 높았는데 이제 찰리 먼거 이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 수익률이 좀 낮아지는 시대에 대비된다. 그 정도로 얘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 와중에 워렌 버핏도 일단은 그동안에 쉽게 돈 벌고 상대적으로 보면 표현은 그렇지만 좀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 그런 표현은 한 건 사실이 되겠는데요. 찰리 먼거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약간은 결이 다른 얘기를 한 거가 그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약간의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분명하지만 여전히 돈을 벌기에는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야 되지만 돈을 벌기에는 여전히 많은데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스키 얘기는 저희가 직역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 그 약간 더 심하게 번역한 분이 있지만 좀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덤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덤이 약간은 우둔하다, 막 어리석다 그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그런 인베스터들이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인데 그런 투자자들에 대한 성향을 보면 저거 올라갔다고 떨어져서 이제 팔고 떨어지면 또 겁나서 또 팔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보면 자기는 줍줍할 기자. 우리식으로 보면은요 주가 떨어질 때 살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분의 얘기 보면 일단 탐욕할 때 팔고 공포할 때 사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네. 공포를 많이 느꼈던 시기가 팬데믹 시기였고 그때는 자기 이제 샀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 발생할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자세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찰리 먼거는 아주 단순하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꾸준히 갖고 가는 것 그 이상의 방법은 없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주식을 판단하는 기준을 잘 스스로를 앞으로도 잘 정립해 나가고 그 주식에 대한 판단을 꾸준히 계속 갖고 가면서 업데이트하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그걸 하루아래의 주가의 등락, 자꾸 외부 변수에 따른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흥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어찌 보면 단순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1965년 이후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무려 378만 프로가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같은 기간에 S&P 500도 분명히 올랐죠. 24,700%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그런 좋은 주식을 함축적으로 꾸준하게 갖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애플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전히 가장 좋아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것도 한국말로 좀 표현해 드린 거지만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역시 애플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애플은 계속 더 좋은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팀쿡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는 말을 정말 최대한의 극도의 칭찬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CEO들은 많이 있는데요.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제일 잘 이해하는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팀쿡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업을 보고 자기는 이미 많은 애플을 갖고 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애플에 대한 평가.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을 다 평가했지만 많은 분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분의 시각은 좋은 주식을 꾸준히 오랫동안 갖고 가는 것. 그리고 아까 표현했다시피 정말 어리석은 투자자들이 그냥 공포에 팔았을 때 자기는 샀을 뿐이다. 그런 겸손의 표현, 이제 뭐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달라진 건 없었네요. 근데 우리가 좀 언론에서 받아들이기에 약간은 좀 자극적인 표현이 여기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서 이 얘기를 좀 크게 봅니다만 여전히 시장에 기회는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아메리칸 에어라인입니다. 이걸 지금 안 사?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JP모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이렇게 3대 항공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지금 이 3개 항공사 모두 밸류에이션이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라서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항공은 콕 집어서 주가가 앞으로 100% 이상 급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항공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항공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팬데믹 때 워낙 움츠려졌던 그렇죠. 여행 수요가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런 전 세계 어떤 여행이나 교통 안전 이런 쪽에 대한 그런 기구가 있거든요. 로치에서 본 설문조사 결과도 있지만 앞으로 12개월 동안 여행 갈 계획이 있느냐 물어보면 상당수의 사람도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약간 다르지만 그렇겠죠. 깜짝 놀랄 걸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여행을 갈 계획이 있는 사람 중에 1등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여행의 수요가 분명히 있죠. 다만 이 수요가 정말 기업에까지 수익에 미치느냐 안 미치는 또 다른 스토리고 투자자에 대한 판단은 또 다른 스토리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JP모건 일단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분에서 매수로 아메리칸 항공 올려놨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2025년까지 전체의 규모에서 15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부채를 감소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목표의 달성을 지금 60% 정도 달성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부채 늘었냐면 아시겠지만 2010년 팬데믹이 들면서 전부 다 문을 닫고 비행기 뜨지 않고 이러다 보니 전부 다 부채가 많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다 리스로 받았는데 비행기 운행 안 한다고 그냥 리스에 돈을 안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부채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 2분기가 최대의 부채가 커졌을 텐데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여전히 그 당시보다 30% 이상 여전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이 회복했지만 2021년보다 주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보면 깜짝 놀라실 분 많으실 텐데 어떤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글로벌 여행 수요는 아직까지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전을 100% 회복 못했지만 95%까지 회복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완전 회복인데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네. 지금 앞으로 12개월 동안 여행 갈 계획이 있냐 했더니 사우스 제일 위에가 그냥 사우스 코리아가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말씀드렸다시 이번 황금 연휴 기간이 우리나라 끝났고 미국은 현재 진행, 일본 뭐 현재 진행이 뭐 끝나가는 건데 일본이 해외 유행이 지금 35만 명, 한국 135만 명이거든요. 네. 그 뉴스를 제가 확인한 걸 보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고 싶어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이 미국도 안정적으로 회복됐고 작년에 먼저 회복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회복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 올해는 아니고 내년까지 가면 이제 100%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여행의 트렌드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비행기 값이 올랐고 지금 물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비행기 값도 올라갔고 확인해 보시면 호텔 값도 엄청 올라갔고 렌트 값 다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느냐. 그게 아니라 첫 번째 트렌드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거죠. 여행 취소보다 좀 싸게 가는 걸 찾더라도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가 이제 미국은 전체적인 대세가 하이브리드 워크이거든요. 그래서 1년 360을 근무하는 것보다 상당 부분이 약간 일주일 5일 중에 며칠만 일하는 거가 상당히 노사관계에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을 정도로 전부 다 매일 가는 기업들에 대한 선호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여러 도시를 가면서 근무하고 이런 것들. 그렇겠네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소위 비레저란 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트립 뿐만 아니라 레저 트립, 여행과 그런 일자리 이런 같이 하는 그런 거를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행보다 해외 여행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대도시로의 여행, 대도시의 여행하면 당연히 호텔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를 보면 일단 이런 것도 괜찮다는 얘기를 이런 JP 모건이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그들의 평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항공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그런 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련해서 ETF를 보시면 그런 여행 전체적인 걸 다 어우르는 그런 소위 기술주나 여행인 사이트 이런 거 포함한 것이 어웨이라는 ETF가 있는데 이것도 별로 재미없습니다, 지금요. 이런 게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보시면 그 Z라고 해서 JETS라고 해서 순수하게 항공주만 하는 것들은 JETS라는 ETF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을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는군요. 저도 물론 가고 싶어 합니다만 이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목말라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웨이라는 ETF 그리고 JETS라는 ETF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핫스탁은 팔란티어입니다. 롱타임 노씨. 정말 오랜만에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에 팬데믹 당시에 많은 분들이, 특히 서학개미 분들이 정말 애정하셨던 그런 종목인데 그 애정이 이제는 애증으로 살짝은 좀 바뀌었죠. 3년 동안 처참하게 좀 주가가 무너져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을 거래해서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다시 이제 좀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팔란티어는 워낙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셨던 기업이고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그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기업이죠. 다만 이제 꾸준히 계속 적자를 보여왔고 회사 측에서는 자신감을 피력했던 기업이 되겠고요. 딱 3개월 전에도 딱 좋은 소식 발표해서 주가가 급등했고 다시 주가는 완만하게 하락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중심에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티에일이라는 투자자가 있고요. 그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소위 페이팔도 창업했고 뭐 여러 가지 투자자의 대표적인 돈줄을 재는 사람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한 명의 기이한 경영자라고 얘기하는 피터 티에일이가 있고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진짜 자신감이 좀 넘쳐나는 사람인데 알렉스 카프가 지난 3개월 전에 했던 얘기 오늘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기준에 뭐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넌갑이라는 걸 씁니다. 넌갑이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주당 이익이 오늘도 뭐 5센트가 이익이 났네, 4센트가 전망에는 5센트가 이익이 났다는 것은 다 넌갑이라는 제도를 미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원칙적으로 가는 건 갑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이라는 건 전 세계가 공통적인 한목인데 참고적으로 미국에 우리가 매일 보여드린 시점 넌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갑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했다고 지난 분기에 발표하면서 주가 급등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갑 기준으로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했고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한데요. 올해 내내 매 분기 앞으로 흑자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한테는 이제 창창한 미래가 열렸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그림을 그 표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순현금 흐름의 급증세가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회사는 완전히 자기네 이제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알렉스 카프는 작년에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앞으로 수많은 경쟁자들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앞으로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요즘 가장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단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올 한 해 주식을 이끈 트렌드나 테마를 한 단어를 뽑으라면 누가 뭐라 해도 AI거든요. 오늘도 AI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AI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다? 자기네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AI의 모든 것에 앞서가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했고 거기에 투자자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난 3개월 전에도 정확하게 이 주식이 시간에서 20-30%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또 다시 지금도 시간에서 20% 이상 급등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피터티엘과 투자하고 알렉스카프가 경영을 하고 있는 팔란티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완전히 흑자 전환하고 순현금으로 들어가면 이제 연간을 보면 올해 흑자 전환을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거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위 밸류에이션은 흑자가 나더라도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는 걸 아시면서 이 기업을 너무 적극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물량 늘리기보다는 꾸준하게 관심해서 일정 수준 갖고 가는 정도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로 한 번에 뭐 다 회복한다? 그거는 아직은 꿈 같은 얘기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지 일단 경영진의 자신감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네요. 팔란티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한경의 월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